노동법 실무. 올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노동사안들. 중앙경제 이슈앤 리포트. 2017년 1월 13일자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용래 변호사가 쓴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작성 배경. 2016년 노동계에서는 노사 간 화합 외에 다양한 분쟁도 일어나며 노조 조직 형태 변경 허용 판결 등 주요 판례가 다수 등장했다. 2017년에도 많은 노사 간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사 노무 담당자들은 어떤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용래 변호사가 월간 노동법률 2017년 1월호에 기고한 2017년 노사관계 관련 법적 쟁점 기고문을 중심으로 올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안들을 정리했다. 순서 1. 사내 도급과 불법 파견의 경계. 2. 근로자 범위 책정. 3. 신의 성실의 원칙의 인정 기준. 4.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 근로 중복 수당 지급 의무의 존부. 5.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내 도급과 불법 파견의 경계. 주목할 판결과 쟁점. 지난해 8월 17일 선고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 도급에 관한 광주고법 선고 판결을 보면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1심은 도급이라는 결론을 내린 데 반해 2심은 근로자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내 도급에 있어서 도급인은 업무 계획이나 물량, 방법을 일정 정도 지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도급상 지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관계에서 행해지는 지휘 명령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과연 포스코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생존이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웃소싱은 필요하지만 그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바람에 생겨나는 기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불안정성은 근로자 파견의 전면 허용이 있을 때까지 올해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끝없이 계속될 숨바꼭질로서 우리 경제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외국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원래 글은 되어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견 근로를 일부만 허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논리는 상당히 일방적인 논조로 보인다. 문제가 심각한 건 맞는데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느낌이다. 불법 파견은 도급을 파견처럼 사용해서 생긴 문제이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법원이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게 답이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법조인의 결론이 아니라 정치인의 결론이라는 느낌이 들어 아쉽다. 2. 근로자 범위 책정. 지난 한 해 동안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또 하나의 이슈는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관계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새해에도 계속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다. 3. 신의 성실의 원칙의 인정 기준. 주목할 판결과 쟁점. 대법원의 2013년 12월 18일 전원 합의체 판결 직후 하급심은 신의 성실의 원칙의 인정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설시하면서 신의 성실의 원칙 항변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하급심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 심리 중에 있는데 조만간 대법원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 근로 중복 수당 지급 의무의 존부. 이 사안도 현재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휴일 근로 수당의 중복 가산 여부에 대해 심리 중에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 근로 중복 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논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휴일 근로나 장시간 근로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를 사법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소급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종국적인 해결은 입법을 통해 소급 적용을 적절히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라고 원래 글은 써 있다. 아무래도 통상임금으로 인해 발생했던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를 인정하게 되면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소급 지급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대법원에서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어쨌든 판결을 지켜볼 일이다. 5.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종전 결정을 변경하면서 해당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명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말미암아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